쿠팡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해서요. 해외 진출 전략으로서 2년 동안 공개된 쿠팡 일본의 시장 이번 달 안에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은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넉넉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쿠팡 일본 진출 또 철수 상황 또 쿠팡하고 관계된 큐커머스 시장을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경제 환경 또 일본의 소비자하고 우리 한국의 소비자 다릅니다. 안 되는 이유, 그다음 쿠팡과 아마존 관련된 어떤 매출, 주식, 지분 관계 총 정리하면서 자, 방송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이의 579 코너 123회 방송은요. 해외 진출 전략의 교두보로 타겟을 했던 일본 시장 진출이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자, 쿠팡이 일본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배송 서비스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2023년 3월 20일 종료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미 같은 해 쿠팡은 대만에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가을 10월부터 대만의 비즈니스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6월 2일이네요. 일본의 특정 지역, 도쿄 메구로구하고 세다가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해 갔고요. 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배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도 일본 생활 30여 년 하면서 전국을 거의 다 다녀왔기 때문에 특히 도쿄는 뭐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밀집도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가 도쿄의 시나가와구입니다. 그래서 시나가와 메구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 특정 지역으로 이제 밀집도가 높은 쪽을 쿠팡은 진출하는 걸 최초 목표로 했고 여기에 이제 배송 서비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로켓 배송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에서 그게 아니라 10분 만에 물품을 배송하는 퀵 커머스를 좀 제공했고요. 다카시마야 백화점, 다이소 등 제휴해서 약 5,000점의 상품을 취급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해 왔지만은 속도를 갖다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가속을 못했기 때문에 쿠팡의 해외 사업 첫 돌파구 일본은 어려움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미 2023년 10월 대만에서는 로켓 배송 로켓 직구를 선보여서요. 대만의 고객이 한국에서 판매 중인 수백만 가지 로켓 배송 상품을 간편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상황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일본에서 지금 진출해 있는 아마존 재팬은요. 이미 2022년 아마존 본사 결산 나온 걸 보니까 시장 규모가 31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재팬의 매출 243억 달러로요. 지금 3.2조 원, 우리 돈으로 한 31조 원 매출을 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마존 재팬은 2000년 들어와서 비즈니스 시장을 갖다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1998년 설립했고요. 2000년에 11월 1일부터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했습니다. 저도 아마존을 한 15년, 20년, 2005년부터 아마존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마존과 쿠팡에 대해서 양쪽을 좀 쿠팡도 지금 실제 사용하고 쿠팡도 10년 이상 봐왔기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한 사항은 제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쿠팡이 일본을 진출한 상황에서 첫째 시나가하고 메구로구, 시비야구로 이제 거점을 갖다 확대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시나가와구는 일본의 신칸센, 도쿄 바로 밑에서 신칸센이 달리는 거점이고요. 비즈니스 동네입니다. 옆에 오데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구로구는 그 밑에 지역이고, 또 시비야는 일본의 야마노르센의 중심 라인의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주쿠, 시부야, 시나가와 도쿄가 여기 핵심 플랫폼의 어떤 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면 라이더가 20분 안에 자전거로 상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갖다가 시스템을 좀 해서 제공했는데요. 매장에서 직접 배송하기보다 상품 수는 많지 않고 과일, 채소, 유제품, 육류, 과일, 빵 등을 구성해서 지금 했는데 사실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한국은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2022년 발표 데이터가 206조 원, 210조 원 미만 나왔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5, 60조 원 지금 증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배송에 대해서 이제 속도전의 경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은 우리하고 지금 환경이 다릅니다. 일본은 이미 아마존 재팬이 23년 전에 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전국에 물류센터 15개 이상의 거점에 이미 새로운 물류센터, 풀필멘트 센터에서는요.
키바 로봇을 사용해서 주요 거점에 지금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퀵커머스 사업을 진출했기 때문에 특정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이미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에 있는 제트홀딩스입니다. 여러분들 제트홀딩스는 우리나라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합작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뭐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라인은 지금 일본이라든가 어떤 메신저, 우리나라 일본하고 대만, 또 이게 아세안의 주요 거점에 지금 많이 사용자 수가 는 것이 라인이죠. 그래서 퀵커머스 시장에서 이미 제트홀딩스가 배달과 퀵커머스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도 배달앱 시장 한 60% 이상 차지하는데 4조 7,500억 원에 당시에 인수했죠.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의 DH가요, 사업을 갖다가 진출했다가 철수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일본 진출을 선언해서 각지에서 배달 사업을 확대했지만은 결국 경쟁이 심화돼 갖고 2022년 4월 2년 만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도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쿠팡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본 사업이 궤도를 오르는 데는 많이 시간과 투자와 어떤 서비스 확대가 필요했는데 결국 속도를 못 내고 여기 주저앉은 상황이 되겠죠. 자, 일본의 도쿄 시나가구 서비스 시작 후에 오다쿠, 메구로쿠, 시부야쿠 확대해서 계속 동경의 수도권을 좀 진출해 보려고 했지만은 예상대로 확장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은 이제 시장 상황이 도쿄만 하더라도요, 인구 한 1,300만 명이다. 한국은 지금 서울이 950만 명이죠. 그래서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 위로는 사이다마, 옆으로는 치바현, 밑으로는 요코하마, 가나가현 해갖고요. 인구가 한 3천만 명에 일본 인구가 지금 1억 2,600만 명이니까 인구는 거의 한 30% 이내가 되지만요. 결국은 인구 비해서 상품의 판매라든가 시장 마켓시어는 거의 40에서 45%까지 큰 시장의 규모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에 진출했지만은 강자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 이 시장 환경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지금 강한 최강자는 아마존 재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아마존 재팬에 대한 방송이 거의 없어서 제가 한 번쯤 다이제스트 한번 정리합니다. 아마존 재팬은 1998년 9월에 일본을 설립했고요. 당시에 미국의 1994, 95년 시작할 때 글로벌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마존 재팬은 진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호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을 진출하죠. 근데 중국은 예상보다 중국의 알리바바랑 관련 내수 시장에 이제 강자가 있어서 크게 성장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재팬에서 보면은 매출 규모는 이미 2022년 31조 원 정도 나왔고요. 풀필멘트 센터 15개 이상, 프라임 전용 창고 센터, FC. 그래서 이제 주로 수도권에 도쿄, 사이다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 교토, 효고, 그 다음에 큐슈, 사가현 등 주요 거점에 이제 물류, 창고, 센터를 갖다 다 구축해서 전국 거점에 지금 배송하는 것이 지금 일본 내에서 최강자 아마존 재팬의 영향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본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일본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처럼 이제 빨리빨리 늘어나지 않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슬로슬로 문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일본 통신판매협회 자료를 보면요,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규모 상황을 보면은 2019년에 8조 8,500억 원, 약 85조 원, 2020년 코로나 저태 10조 6,300억 원, 100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021년, 22년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은 소폭 성장해서 120에서 130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되면은 3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 시장에서 쿠팡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이제 한 30년 경험자로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소비자들은 한국의 소비자처럼 빨리빨리 문화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택배라든가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배송할 때 보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상품을 배송할 때 보면은 집 앞에 놓고 그냥 사진 찍고 가는 문화가 아닙니다. 택배를 배송하더라도
택배 원조 야마토 1976년에 시작했는데요. 물건을 놓고 고객이 없으면 다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고객한테 찾으러 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재방문 이걸 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고객이 없어도 집 앞에도 어떤 상품을 놓고 가는 문화가 이제 지금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소비자는 안전성, 정확성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문화의 배송에다가 배달앱 시장이 이렇게 급격히 커진 나라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지금 테스트로 해서 특히 일본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또는 도심가에 있는 밀집도가 높은 시나가와 메구로 관련된 이런 지역을 갖다 특정 지역을 했지만은 상품을 갖다 밀집도 배송해서 라인업을 확대하려면은 물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안정화시키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장하는 스타트에서 지금 확장성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주요 지역이 일본의 주택가나 오피스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놓고 가는 상황도 있지만은 이 확산 속도의 정체가 지금 계속 한국처럼 스피드 문화나 네트워크 확장에 제가 이것에 지금 안 되고 슬로우로 계속 가면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금 일본 철수하기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마존에 관련된 최신 데이터 나와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매출, 헤드오피스가 미국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2022년 12월 결산 5,139억 달러입니다. 그 중에 미국이 3,561억 달러, 13% 증가했고요. 독일이 2위 독일 335억 달러, 10% 증가. 3위 영국 300억 달러, 7.7% 증가. 4위 일본이 243억 달러, 5.7% 증가해서 31조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698억 달러, 9.9%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과 아마존을 좀 마무리 정리하면요. 아마존도 최근에 주가나 시세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3월 10일 날 주식 100달러가 무너진 이후에 계속 지금 고전하네요. 90.73달러 하락, 시가총액 1230조. 참고로 쿠팡의 주가도 2월 28일 미국 현지 시간에 결산보고서 발표한 이후에도 거의 그냥 소폭 계속 하락해서 15달러가 무너지더니 13.29, 시총 31조 원으로 지금 연일 하락 국면에 지금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나가던 아마존도 매출은 증가해서 2020년에 3,860억 달러, 510조 원. 요즘 최근에 1달러가 다시 1,310원 25 올라가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한국의 지금 수치입니다. 2021년 4,698억 달러에 620조 원. 2022년에는 5,139억 달러로 680조 원까지 달러 강세로 지금 매출 규모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나 관련된 거는 레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상하고 지금 미국의 INC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 연동돼서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호전해 갖고 좋은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미국의 아마존하고도 비슷하게 레인지가 지금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23년 전에 2000년 이후에 아마존이 글로벌의 네트워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컨트리를 만들고 또 현지화를 시켜서 했던 현 상황의 타이밍과 지금 한국의 거점을 중심으로 지금 아세안, 일본, 대만, 싱가포르 거점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던 아마존 쿠팡의 거점 전략, 해외 진출 전략. 이미 일본은 경쟁 상황이 심한 시장이고 또 슬로우 문화이기 때문에 거점 전략이나 서비스가 지금 테스트하다가 그냥 거의 진행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자,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500만이고요. 대만의 위에 타이베이 수도권 중심 밀집도에서 주문에 의해서 한국의 상품들을 쉽게 살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아마 대만을 교두보로 해서 싱가포르 또는 아세안에 밀집도가 있는 또는 객단가가 높은 쪽으로 아마 계속 집중 공략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쿠팡의 일본 철수에 관한 배경, 힘든 이유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이의 579 코너. 빠른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한번 좀 방송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